When price is making new highs but RSI is not, we're having a divergence. That indicate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rice is not going to sustain this level. Now, this is a spot where you could consider a reversal trade.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 설명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로스 카메론입니다. 그는 다이버전스 매매를 그의 스타일로 개량해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는데요. 그는 워리어 트레이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에 10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버는 노하우를 공개해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16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버전스 매매법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로스 카메론은 이 다이버전스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실레이터는 RSI와 MACD입니다. 현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뒤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하락 추세의 끝을 보면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격과 RSI 같은 오실레이터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딱 이 구간에는 가격과 RSI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가격이 RSI가 먼저 움직인 방향인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간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MACD는 같은 구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RSI와 MACD는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는 같은 오실레이터이지만 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의 고점을 이어보면 가격의 고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RSI와 MACD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격이 이 오실레이터 방향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구간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RSI와 MACD가 같은 방향을 보였죠. 따라서 오실레이터들이 같은 방향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된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RSI, MACD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더 강력하고 하나만 발생할 때도 좋은 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 하나만 발생하면 승률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구간을 보면 가격의 저점이 내려갈 때 RSI 저점과 MACD 저점이 모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를 보면 가격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RSI와 MACD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이버전스는 오실레이터 하나라도 잘 발생하지 않는 귀한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는 정말 좋은 매매 전략이긴 하지만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의 단점은 추세 전환 구간만을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길어지는 구간을 보면 이렇게 눌림목 구간은 매우 좋은 매수 포지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을 다이버전스는 포착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는 눌림 구간은 좋은 숏 포지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다이버전스는 이런 구간을 잡을 정도로 세밀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해 시중에 유포된 가장 유명한 다이버전스는 이겁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다이버전스 4를 검색하면 커뮤니티 가장 상단에 나오는 다이버전스 4 매니 인디케이터스 버전 4를 클릭해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캔들 밑에서 RSI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MACD, RSI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MACD, RSI 두 개가 모두 충족하는 다이버전스라는 뜻입니다. 검증을 위해 RSI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하락하는데 같은 구간의 RSI를 보면 저점이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의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면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RSI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죠. 그런데 여기는 MACD도 동시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충족한다고 했죠. MACD를 추가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MACD도 RSI처럼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상승 다이버전스는 RSI만 해당된다고 지표가 표시를 해줬었는데 MACD의 저점은 낮아졌기 때문에 역시나 RSI 하나만 해당되는 상승 다이버전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버전스 버전 4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보면 어느 곳이 다이버전스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버전스 버전 4 지표를 꺼보겠습니다. 방금 가운데 부분은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어디 있었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다이버전스는 바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으실 수 있나요? 아마 바로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다이버전스 버전 4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의 다이버전스는 여기 있었습니다. 확인차 RSI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를 찾을 수 있죠. 오른쪽도 RSI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이버전스 버전 4 지표는 눈으로 찾기 힘든 다이버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 버전 4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주로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투자 격언에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세대로 매매를 하면 타이밍이 잘 안 맞더라도 결국 수익이 나지만 역추세 매매에서는 여러 번 수익이 나도 단 한 번의 실수만 하더라도 이미 쌓아놓은 수익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먹을 때는 적게 먹고 잃을 때는 크게 잃는 손익비 불리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락 추세에서 많이 등장해야 하는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끔 등장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이후 소폭 오르다가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운이 좋았으며 본절로 나왔거나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는 그래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익절.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는 소폭 상승.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 그 다음은 익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상승으로 익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이후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승하는 척 하더니 또 큰 폭락이 나왔죠. 마지막은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6번의 익절이 있었지만 이 2번의 큰 하락으로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이버전스 4는 MACD나 RSI의 다이버전스를 자동으로 포착해 주지만 추세와 역행하는 시그널이 나와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매서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에서 전부 숏 포지션 신호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지표를 사용해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점에서 숏 포지션 신호가 나왔고 가격은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이 나왔지만 급등이 나오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숏 포지션 진입 이후 횡보로 손절. 그리고 이때도 숏 포지션이 나왔지만 하락하는 척 하더니 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숏 포지션 손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의 한계점을 알게 된 로스 카메론은 추세에 맞는 다이버전스가 자동으로 나오고 RSI와 MACD 외에도 다양한 오실레이터를 모두 반영한 다이버전스인 카메론 다이버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다이버전스 버전 4를 끄고 카메론 다이버전스를 켜보겠습니다. 같은 상승장에서 다이버전스를 알려주지만 카메론 다이버전스는 언뜻 봐도 롱 포지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론 다이버전스를 보는 법은 다이버전스 버전 4와 같습니다. 캔들 위에 뜬 노란색 선과 R1이라고 표시된 것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알려주고 숏 포지션 타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캔들 밑에서 발생한 흰색 선과 MR2라고 표시된 것은 상승 다이버전스를 나타냅니다. R1은 RSI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숏 진입 이후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색 MR2는 MACD와 RSI 두 개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동시에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 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 후 상승, 그리고 숏 포지션 신호 후 가격이 하락했고 다시 롱 신호가 나오고 익절, 숏 신호가 나오고 익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MV2라고 표시가 나왔네요. M은 MACD를 뜻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V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V는 바로 VWMACD, 볼륨 가중 MACD를 말합니다. 이 지표는 MACD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캔들에서 더 큰 가중치를 주는 MACD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MACD보다 매수 매도 강도를 더 잘 반영을 합니다. MACD 지표를 파생시킨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CD선은 두 개의 이동평균선의 차이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VWMACD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두 개의 격차를 나타내는 건 동일합니다. 단 이때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일반 이동평균선이 아닌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다이버전스 오실레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롱인데 장대 음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원금 수준에서 나오거나 손절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 신호가 나왔지만 상승하는 척 하다가 하락해 손절,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에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롱 신호 익절, 숏 신호 익절을 했습니다. 이때는 무려 MRV, MACD, RSI, 거래량 가중 MACD 3개가 동시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요. 숏 포지션 진입 후 익절에 나왔습니다. 카메론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를 반영한 다이버전스를 자동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이 큰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론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에서 하락 추세 이후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닥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여기서 MRV3라고 되어 있는 것은 MACD, RSI, VWMACD 3개 지표가 모두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강력한 매수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세계 오실레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MACD를 검색해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추가해 주고 RSI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VWMACD를 검색해 링찬이 만든 VWMACD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3개가 동시에 뜬 자리를 확인해 보면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MACD 저점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RSI의 저점이 높아지고 VWMACD의 저점 또한 상승했습니다. 1시간봉으로 예시를 들어봤는데 다이버전스가 1시간봉 같이 상대적으로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잘 맞지만 5분봉 같은 단기 매매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카메론 다이버전스도 다른 다이버전스처럼 단타에 취약할지 비트코인 5분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녹화 시점인 5월 12일 현재 실시간 비트코인 매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강세장이지만 5분봉은 상승 구간도 있고 하락 구간도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2일간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약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숏 시그널이 나왔지만 상승을 해서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하락 직전에 숏 신호가 나와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닥에서 롱 시그널 익절, 그리고 하락 채널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숏 익절, 다시 롱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숏 타점인데 애매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본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숏 익절, 롱 타점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숏은 약 익절, 다시 숏 익절이 나왔습니다. 롱 익절, 숏 익절, 롱 익절, 숏 익절, 그리고 고점에서 숏 익절, 그리고 롱 손절, 롱 익절, 롱 익절, 숏 익절, 롱이 나왔지만 하락해서 손절, 롱이 나와서 상승하는 듯 하더니 하락했으니 손절. 여기서 보시면 손절은 대체적으로 짧고 익절폭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롱 진입, 객관성을 주기 위해 이 장대 양봉 꼭대기에서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롱 익절 후 숏 손절,
그리고 현재 구간,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 MACD, RSI, VW, MACD 3개가 동시에 상승 다이버가 뜨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3개가 동시에 떴을 때는 1개나 2개가 떴을 때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뒤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를 추가해보면 MACD, RSI, VW, MACD 모두 저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일 동안 5분봉 매매에서 승률은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도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카메론 다이버전스 지표가 후행성이라 지나고 보면 이렇게 신호가 뜨는 게 아닌지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을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자마자 바로 신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 신호가 뜨기 때문에 최저점에서는 롱 진입, 최고점에서 숏 진입이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런데 언제 익절을 해야 하고 언제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익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익절 기준 첫 번째는 반대 포지션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진입 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죠. 반대 방향의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롱 진입 후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익절, 그리고 숏 진입 후 익절, 롱 진입 후 익절. 그런데 이렇게 숏 포지션 진입 후 하락을 하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익절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캔들 패턴입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 진입 후 하락을 하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하락 추세에서 나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숏 익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보겠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익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리에서는 롱 진입 후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도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롱 진입 자리도 바닥에서 도지 캔들이 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그냥 상승 다이버가 떴을 때보다 높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입 자리나 익절 자리 모두 캔들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롱 진입 후 상승은 계속하는데 숏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연속 도지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익절이 가능합니다.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란 이전 양봉 캔들의 몸통, 위아래를 모두 덮은 장대 음봉의 캔들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카메론 다이버전스의 손절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절 첫 번째 원칙은 추세 전환 가능성의 캔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서 숏 진입을 했는데 망치형 캔들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하락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원칙 두 번째, 이 자리처럼 내가 진입한 캔들의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 손절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손절이 너무 자주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카메론 다이버전스의 승률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더라도 85%의 승률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손절 구간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절 예시를 들어보려고 옆으로 찾아보는데 손절 구간이 좀처럼 없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롱 진입 이후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가 도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여기서 익절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손절치기 미련이 남는 분들은 다음 캔들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본절 마무리 또는 손절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손절을 못했다. 이때는 손절 원칙 두 번째였던 롱 진입 시 캔들의 저점을 깨는 지점에서 손절을 잽싸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손절 원칙을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경력이 있는 분들은 눈치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손절이 매우 짧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익절폭은
엄청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손절점을 찾으러 쭉 옆으로 넘겨보지만 손절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찾았습니다. 롱 진입 이후 하락 장악형 캔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손절 원칙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을 깨는 자리 또는 저점을 깨는 자리라도 또는 꼬리의 저점을 깨는 자리에서라도 손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 자리 또한 하락 장악형 캔들이기 때문에 진입 캔들 저점을 깨는 지점에서 손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하락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캔들의 몸통을 깨는 지점 또는 꼬리 부분을 하락 이탈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해줍니다. 오늘은 카메론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매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카메론 다이버전스는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 나오는 카톡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카톡창에 숫자 3번과 카메론 다이버전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카메론 다이버전스 지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지표는 전부 지워준 다음 받으신 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카메론 다이버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